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급 경주 마치고 창원 경주까지 녹음을 마쳤었는데요. 창원 경주가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됐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경주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선수들이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깝깝한 편성에 짜여졌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 속칭 그들만의 리그가 창원 경주에도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이틀 선전 펼쳐나갔었던 아무래도 김재용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헌남열 활약에 나간다면야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헌남열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김재용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김재용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밌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상남팀하고 성산팀 진성균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성산팀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동성이 버텨 있는 상남팀 선수들이 주도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과 팀 대결이기 때문에 상남의 선전 먼저 성산팀 양분해서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박상서와 조재호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서가 과연 조재호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상서 건조국을 막혀 나가는데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재호도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타협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한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선수들의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인 명경민, 노태경, 임경수, 우성식이 연합 펼쳐나가고 손동진, 박대한, 권정국이 협공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힘과 힘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의 중심은 우성식, 파업했었던 선수의 중심은 손동진이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깝깝한 편성이죠. 광명 우스컵 6경주, 속칭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6경주하고 7경주가 창원 우스컵 1경주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강급 직전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 강급되는 선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마지막 우스컵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편성도 또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파업 처리한 김재웅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이틀 선전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김재웅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헌남열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헌남열의 신속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일 몸 상태라고 한다면 김재웅이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3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2번의 뒷자리를 5번이 막혀 나가느냐 7번이 막혀 나가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덕이하고는 또 과거 유성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지역 선후배라는 점에서 협공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덕이의 몸 상태보다는 주광일의 몸 상태가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 7경주권 두 차권 아무래도 전법적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2번과 3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대부분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재웅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헌남열이 힘을 쓰게 된다면 주광일이 몰고 갈 가능성, 주광일의 뒤는
정덕이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허남열의 시속 자체가 썩 좋지 못합니다. 주강일이 마켓 나간다면 직선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백전노장 주강일이 허남열을 몰고 간다면 7번, 3번 정덕이는 주강일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카업 선수들의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7-3이 먼저라는 점, 7호가 차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연일트 보여줬었던 김정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재밌기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 복잡하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산팀 1번, 2번, 3번이 가능하죠. 상남팀 선수들 김호중, 하동성, 조택 여기에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의창, 진성균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팀과 팀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라인 크로스보다는 팀의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래저래 김호준이 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이 받아갑니다. 그들을 조택에 물고 가면서 상남팀 선수들 견제 나선다면 충분히 5번과 6번의 연합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은 하동성이 타이밍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타이밍 잡으면 11초 때 중반까지 끌어냈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택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이재우도 직선에서 취임 나서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선수가 아닙니다. 조택의 견제에 따라서 충분히 상남팀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준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입니다. 5번하고 6번 18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이재우가 끊어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의 뒤를 1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팀과 팀 대결에서는 경주를 주도해 나가는 선수가 있는 팀이 상당히 유리해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취입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는 복승까지 염두하시되 5번, 1번 차선으로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상남팀하고 상남팀 선수들의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것 같은데 시속 자체가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김재원이 끌어주고 이재호하고 권성호가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산팀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외선에서 진성균이 날라오게 된다면 1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팀과 팀 대결이기 때문에 하동성과 조택 묶어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이재우를 묶어서 권성호하고 진성균 쪽으로 양분해서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이 타이밍이 자꾸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동성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박상서 권종국 마켓 나갔었는데 권종국이 짧게 가져가니까 취입 나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조재현은 이번 회차 확실하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비록 때려서 잡히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과연 두 선수가 타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서는 파업을 했습니다. 김인환 파업을 했죠. 최원호 파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승의 손요거까지 파업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조재호하고 김철민은 파업하지 않았었던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에서는 최원호가 힘을 쓰고 박상서가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비파업에서는 이래저래 두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이 붙어탈 가능성 상당히 높죠. 박상서가 조재호를 편안하게 막혀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민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있는 조재호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은 박상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경주 반짝해서 박상서가 높아진 상황인 것 같고, 조재호는 점수가 높다가 고전하면서 점수가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조재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서하고 전략적인 연합이죠.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재호가 가면 아무래도 뭐 김철민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짧은 박상서보다는 그래도 주도력 살아나고 있는 조재호, 김철민의 마크력이라고 한다면 박상서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6과 23, 2번, 6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번 편성 박상서 입장에서는 최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상서가 막혀 나가죠. 손용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어차피 조재호가 힘을 써야 되는데 자리 전개상 김이남의 정승까지 있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은 뒤에서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원호가 편안하게 주드럭 발에 나가고 박상서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6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6번하고 7번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죠. 손용호도 전일 보니까 컨디션 괜찮아 보였어요. 6번하고 1번 정도는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업 선수들 6번하고 7번이에요. 6번하고 1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때릴 수 있는 조제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고, 김철민의 도움만 받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쪽 우선하실 때 복받쳐야 된다는 점, 2번, 3하고 3번은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호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하지 않았었던 비파업 선수들이죠. 명경민 있습니다. 여기에 노태경도 있어요. 임경수도 있고 우성식도 있습니다. 반면 파업파들은 손동진하고 박대한 있고 권정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파들의 중심은 아무래도 권정국이 전일 자신감 찾아 나갔기 때문에 힘을 쓰고 손동진과 박대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박대한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초조 자리는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래저래 초조 자리를 우성식이나 명경민에게 자리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고 4번에 뒷자리를 넣고 1번, 6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된다면 명경민이 먼저 서둘러야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저는 우성식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파업파들보다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수들의 전략적 연합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노태경이 때리고 6번이 몰고 가고 1번으로 마크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전 펼쳐 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의 직선 추입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에서 우성식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 3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파파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권정국이 자신감 찾아 나갔죠. 손동진이 몰고 갑니다. 박대한이 막혀 나간다면 후미권에서 1번하고 2번, 6번이 넘어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권정국이 죽기 살기 타이밍 잡고 힘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15기 동기생입니다.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이 버텨낸다면 3번하고 7번 정도는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 4하고 3, 7입니다.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또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요, 아무래도 6번, 1번, 2번까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수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한 편성이 짜여졌어요. 일단 박훈재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낙차 출전이다 보니까 뭔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치범도 전일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안효는 저측이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좀 2%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수는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8기 동기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효의 뒷자리를 박성순이 밀착 마크에 나가긴 어렵다는 점. 일단 한번 전반적으로 파업 선수들은 강병철, 박훈재, 안효은, 김치범일 것 같고 비파업 선수들은 아무래도 강병석, 주효진, 박성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양분된 상황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누가 머리냐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박훈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효은이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머리인데 넘어서지 못하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하지만 안효은도 컨디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안효은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치범과 협공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김치범도 요즘 죽 쓰고 있습니다만 직선 추입발이 날카롭다는 점에서 5번,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5번,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몸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훈재가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협공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7번이나 5번, 2번 정도는 5번, 7번이나 5번,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번 편서 강병석이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를 주효진, 그 뒤를 박성순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안효은이 쉽게 저측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올해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강병석이 힘을 씁니다.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강병석이 끝까지 버텨내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병석의 호미를 마크에 나가는 선수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효진과 박상순의 전략적 연합보다는 3번하고 4번이라든지 6번하고 4번을 한번 이번 편성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강병석이 때려야 되는데 주효진도 마크에 된다면 승부가 길어질 강병석 상대로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박성순 연이틀 컨디션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6사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5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 2번은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승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어미태가 연이틀 죽 썼어요. 전일 경주 보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아무래도 신인 선수처럼 경주를 펼쳐 나가다가 죽 썼었던 어미태 득점 높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어미태와 이세혁이 있고 최근영이 있죠.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입니다. 한데 또 여기에 김우현이 지금 대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선행감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보다는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작전 전개상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중에서도 박상원의 몸 상태가 좋다는 점이죠. 4번 김우현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박상원이 뭘 봐요? 정재성이 힘을 거 막혀 나간다면 밑에 넘어서지 못합니다. 최근영도 힘들죠. 이세혁도 넘어서지 못해요. 그 점 때문에 박상원이 김우현 활에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정재성 마크에 나가죠. 귀신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하고 7-3인데 7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세혁이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미태가 막혀 나갑니다. 최근영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4번이나 7번 넘어가는 거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세혁의 선행력이 통한다면 어미태 직선에서 추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추입 나오게 된다면 6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최근영은 어미태 뒤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6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전 7번과 4번 쪽에 7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kup은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